산책 내내 주저앉고 비명을 지르고 안아달라고 했어요. 땡기니까 바로 저렇게 되네. 그렇지. 비명 지르는 코코와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요? 코코가 비명을 지르는 행동을 보시고 몸이 아파서 나타나는 행동인 것 같다고 걱정해주시는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코코가 비명을 지르는 이유 영상을 촬영한 건 코코를 입양하고 1년 3개월이 지난 2023년 6월 영상이에요. 당시 코코는 항문난염이 자주 재발했기 때문에 2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여 항문난 관리와 진료를 받고 있었어요. 저 행동이 나타났을 때도 병원을 방문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다만 항문낭이 자주 불편하니 엉덩이 쪽을 더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도 있는 건지 확인하고자 훈련 상담을 받았어요. 이번 영상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거쳐 진행했던 교육이에요. 이 판단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정도는 코코의 성향과 코코를 키웠던 환경에 따라 이상 행동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진행하게 되었어요. 왜 갑자기 훈련 상담을 받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당시 상황을 영상 전에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코코는 현재 아주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문낭 빼고요. 그래도 4개월 전이라 혹시 몰라서 항문도 자꾸 불편해하고 항문낭 체크도 다시 받을 겸 다른 곳이 아픈 건지 물어볼 겸 병원을 방문했어요. 염증이 있어서 근데 지금 꼬리를 이렇게 많은 증상이 항문낭 때문이다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데 우선은 디스크가 의심되는 통증은 신체 검사 확인은 안 돼요. 그리고 고관절 쪽도 제가 다 확인해봤는데 통증이 뚜렷하게 확인되거나 그런 건 없어서 어쨌든 요 항문낭은 우선 치료하면서 그런 증상들이 조금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막 디스크 있는 애들 같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허리를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자기 걔도 그랬다 이렇게 해서 디스크 있는 애들 그러기는 하는데 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안 해도 되실 것 같고 우선 항문낭은 어쨌든 오늘 이번에 치료를 좀 제대로 해볼게요. 지금 현재 저렇게 비명 지르는 행동은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엑스레이 찍어보자고 말씀은 못 드렸지만 조금 더 지켜보다가 추후에 엑스레이를 찍어보기로 했어요. 고생했어, 코코. 코코의 이상 행동 때문에 유기견 재활 전문 훈련사님과 전화 상담을 했었어요. 목줄 채우기 교육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겁이 많은 아이들의 경우 싫다는 표현이 공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교육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틀 정도 짧게 했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 중단했어요. 센터에서 교육받을 때는 직접 코칭해 주시니 피드백도 바로 받고 연습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혼자서 유튜브를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했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문교육은 방문교육 시간 외에 교육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어서 선택 결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코코를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하는 글을 올렸는데 보더콜리를 키우고 계신 동네 친구 루나 루키 보호자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감사한 제안이 오다니. 이 영상은 애견 카페에서 매너벨트 차고 걷는 교육 후 찍은 영상이에요. 실내 애견 카페는 산책할 수 없는 날씨에 종종 가기 때문에 매너벨트 필수였던 애견 카페의 상황에 맞춰서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걷는 교육을 받았어요. 조금 억지로 움직이게 하긴 했지만 용기를 내서 코코가 따라와 주었습니다. 교육받는 영상은 찍지 못했지만 코코는 루나 누키의 남자 보호자님이 줄을 잡고 걷기만 했을 뿐인데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 치고 난리였답니다. 교육의 포인트는 불편하겠지만 같이 한번 걸어보자 였습니다. 코코는 하기 싫은 것들을 짖음이나 비명으로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하자는 대로 해보면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상황과 모든 강아지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당시 코코에게는 필요한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 없을 때는 이렇게 줄 길게 해주셔도 돼요. 코코에게는 횡단보도가 조금 긴장되는 장소인 것 같아요.
짖거나 비명을 지르는 행동이 처음 나타난 게 횡단보도였거든요. 자극이 많아서 걷기 싫다는 표현을 했지만 아빠의 리드에 잘 따라와준 코코. 그래 요새 안 한번 깨게 해보세요. 그렇게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가는 게 맞아요? 그냥 가셔도 돼요. 그냥 그 가셔도 정도 필링이면. 그러니까 원래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횡단보도에서. 지금 이런 버스 지나갈 때 지금 내가 반응했잖아요. 그럼 그때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기 하면. 아 깨게 하면 네, 이렇게 짖거든요. 지금 이렇게 짖잖아요. 네. 그러면 줄을 확 당기셔야 돼. 한번 팍. 아예 건너간다. 하려고 했다. 건너. 그저 잠깐 같이 걸었을 뿐인데 깨갱거림도 짧아지고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의 코코. 전화 상담했던 유기견 재활 교육하시는 선생님의 의견과 루나루키 보호자님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겁을 낸다고 보호자가 다 반응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거나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큰 자극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 때 비명을 지르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냥 지나가되 큰 자극이 되었을 경우는 몸을 붙이고 코코의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괜찮다는 걸 알려주라고 하셨어요. 지금 상황에서 안아달라고 매번 안아주게 되면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줄을 테니 우리도 코코도 조금만 참고 이 시간만 잘 견디면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가자요. 가자고 가. 이제는 제법 예전처럼 다시 친구와도 잘 걷게 된 코코. 집 앞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걸어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집안에서 목줄 채우려고 하면 엄청 거부하는데 이렇게 코코를 먼저 내보낸 후 현관문 앞에서는 잘 참아준다는 사실이에요. 집안에서 하게 되면 산책을 가는 건지 확실치가 않지만 현관 앞에서 채우게 되면 확실하게 산책 나가는 줄 알고 잘 참는 것 같다고, 굳이 집안에서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요즘은 목줄 채우는 걸로 전쟁은 사라졌어요. 예상한 것보다 의외의 전개로 이상 행동들이 줄게 되어 당황은 했지만 이렇게 다시 산책 좋아하는 멍이로 돌아와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유기견이 아닌 반려견으로서의 코코의 모습 지켜봐 주세요.